안녕하세요. 마음 쉼터 케렌시아 마을입니다. 요즘 이런 날 없으셨나요? 이른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 어둠이 옅게 내린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날 말입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이리 바쁘게 살아왔을까? 쏜살같이 달려온 세월의 길목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수많은 얼굴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녀들 어릴 적 웃음소리, 고되었던 일터의 땀방울,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였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을 건너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헛헛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으로,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또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오셨지요. 그 역할들이 때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지만,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마치 평생을 헤엄쳐온 물고기가 갑자기 넓은 바다를 만난 것처럼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낯설고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과 헛헛함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선물, 소유의 세상으로 함께 아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유의 첫걸음, 세상과 나를 분리하다.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란 한자로 건일소, 건일요, 놀 유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리저리 거닐며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드넓은 하늘을 재집인 양,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처럼 정해진 목적지 없이 바람 따라 나는 새처럼 사는 것이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땅에 발 딛고 수많은 관계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장자는 그 첫걸음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여야 하는데, 이렇듯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도 합니다. 실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 심리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지는 비틀리고 옹이가 많아 목수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나무는 베이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신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더 큰 쓸모를 갖게 된 것이지요. 혹시 은퇴 후에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라는 생각에 외로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장자의 지혜에 따르면 바로 그 쓸모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자유, 소유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새처럼, 구름처럼, 자연이 주는 해방감. 그렇다면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장자는 우리를 거대한 상상의 세계로 이끌며 그 답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책 소유유 편에는 붕이라는 상상 속의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본래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였는데 그 크기가 몇 천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붕이 되는데 그 등 또한 몇 천리인지 모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붕새가 한번 힘껏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과 같았고 한번 날갯짓에 9만 리를 솟구쳐 6달을 계속해서 남쪽 바다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이 붕새의 비행은 세상의 모든 기준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매미와 작은 비둘기는 붕새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에 오르는 것도 벅찬데 어찌 저렇게 9만 리나 나라 남쪽으로 간단 말인가? 여기서 장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붕새의 큰 자유와 비둘기의 작은 자유,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요? 장자의 대답은 우열은 없다는 것입니다. 붕새는 붕새의 하늘을 날고 비둘기는 비둘기의 하늘을 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본성대로 온전한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붕새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썼을지 모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을 향한 끝없는 비행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황혼의 언덕에 선 우리에게는 구름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름은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넙니다. 정해진 모양도 없어 때로는 양떼처럼 뭉쳤다가 어느새 흩어져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에도 어떤 길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수용과 흐름의 상태, 그것이 바로 구름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를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해방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덜어내면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젊을 땐 소나기에 꽉 쥐어야만 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손바닥을 활짝 펼쳐야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정해진 길 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제갈길 가는 새들을 보며 잠시나마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한 연결 속에서 잊고 있던 자유의 감각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용기,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자연의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라도 다녀온 날이면 마음이 유독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김서방은 사업이 잘 돼서 자식들 유학까지 보냈다는데 박 여사는 아직도 저렇게 건강하게 여행 다니며 사는구나. 누군가의 화려한 모습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견주어 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끝없는 비교의 늪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굴레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이러한 비교의 어리석음을 명쾌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쓰임과 길이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곱고 튼튼한 나무는 기둥감으로 쓰여 금방 베어지지만 구부러지고 볼품없는 나무는 제 수명을 다 누리는 법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아름답고 추한 것은 모두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 그 자체에 우열은 없습니다. 평생을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며 고급 외제차며 넉넉한 노후를 즐기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그려주시던 동그라미 3개를 기억합니다.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랑. 그때 심어주신 씨앗 덕분에 저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님,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돈이나 명예를 쌓는 대신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꿈과 사랑의 씨앗을 심는 농부였다는 것을요. 친구의 삶과 나의 삶은 그저 달랐을 뿐 누구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동안 땀 흘려 걸어오신 그 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역사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화려한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담벼락 밑에 소박하게 핀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서늘한 그늘 아래 수줍게 핀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빛과 향기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속의 무게를 내려놓다. 가벼움의 철학.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존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동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또 다른 무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평생을 쫓아왔던 명예, 돈, 지위와 같은 세속의 가치들입니다.
장자는 이런 것들을 형해, 즉 몸뚱이와 뼈다귀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그 헛된 것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압니다. 우리 인생을 긴 여행길을 걷는 나그네의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젊고 힘이 넘칠 때는 이것저것 욕심껏 짊어진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거야. 저것도 언젠가 쓸모 있겠지 하며 온갖 것들을 채워 넣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황혼의 언덕을 넘을 때쯤이면 그 짐의 무게는 어깨를 짓누르고 무릎을 시큰거리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여행자는 그제야 배낭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없어도 괜찮은 물건들, 더 이상 나를 증명해주지 않는 낡은 명함과 직함,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해묵은 원망과 서운한 감정들까지도 말입니다. 한때 큰 기업의 중역으로 상무님 소리를 들었지만 낡은 직함을 내려놓고 텃밭에서 행복을 찾으신 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은퇴 후에 찾아온 허무함에 한동안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도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아파트 뒤편의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흙 만지는 일이 영 어색했지만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최상무님이 아닌 직접 키운 상추를 곧잘 나누어 준다고 해서 상추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최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평생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야 다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이 상추 한 잎이 그 어떤 명함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먼지 쌓인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집착과 감정의 짐들도 과감히 비워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충만한 과정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 같은 평안과 잔잔한 호수 같은 만족,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스며들 것입니다. 소유유의 완성, 노년의 삶을 예술로 만들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과 비교의 마음, 세속의 짐까지 모두 내려놓고 한결 가벼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장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로소 하나의 예술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자유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는 무의나 방임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유유의 완성은 내 삶을 가장 나답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흔히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유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배우고 실천하며 삶을 완성해 나가는 두 번째 시작이자 예술 활동의 시기입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비움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즐길 시간입니다. 빽빽했던 일정표에 생긴 텅 빈 여백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하얀 캔버스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퇴직 후 낡은 승합차로 전국을 누비는 길 위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정리해 낡은 승합차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없는 유목민을 자처하며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위험하다, 불편하다며 극구 말렸지만 부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대신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에서 삶을 꾸렸습니다. 전남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는 어부의 배를 얻어 타며 한 달을 살았고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는 밭일을 도우며 동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평생을 계획과 책임 속에서 살았는데 정해진 목적지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평생 마셨던 그 어떤 커피보다 향기롭습니다. 지나온 삶 역시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차를 한 잔 내리고 그 향을 오롯이 음미하는 시간,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의 새잎을 발견하고 말을 꺼는 순간, 오래된 친구에게 아무런 용건 없이 안부 전화를 꺼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소유유의 정신으로 행해질 때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소유유를 삶에 들이는 작은 방법. 오늘 장자의 지혜를 빌려 자유롭게 흐르는 삶 소유유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비교의 굴레를 끊어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마침내 삶을 예술로 만드는 과정. 물론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렌시아 마을이 소유유의 정신을 아주 조금씩 들여놓을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실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한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저 고요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깊은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하늘 올려다보기 명상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다가 혹은 잠시 베란다에 나갔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이 바람 따라 흘러가는 모습, 유유히 날갯짓하는 새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세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우기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옷장이나 서랍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하나를 찾아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작은 물건 하나를 비워낼 때 마음속에 묵직한 집착 하나를 덜어내는 상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아주 작은 딴짓을 시작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시집 한 권 빌려보기, 평소 가보고 싶었던 찻집에 혼자 가보기, 오래전 좋아했던 노래를 찾아 들어보기. 아주 작고 사소한 시작이 잠자고 있던 삶의 감각을 깨우고 하루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모든 날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더욱 자유롭고 충만하게 빛날 것입니다. 장자의 지혜가 앞으로의 남은 여정에 따뜻하고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케렌시아 마을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오늘도 케렌시아 마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